연회 총괄 이사의 손이 여자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지방대 출신 주제에 어디서 입을 놀려?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젊은 여자의 목이 졸리듯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끝내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광경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어요. 낡은 주방 보조 유니폼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손에는 행주가 들려 있었고 앞치마에는 물기가 축축하게 배어 있었어요. 허리는 살짝 구부정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누가 봐도 평범한 호텔 주방 설거지 알바였습니다. 연회 총괄 이사 강태식이 노인을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뭘 쳐다봐, 늙은이. 설거지나 해. 그의 고함에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강태식은 이 호텔의 실세였으니까요. 연세대 호텔 경영학과 출신, 외국계 호텔 체인 임원 출신, 그리고 현재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의 연회 총괄 이사. 그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주를 꽉 쥔 채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강태식을 바라볼 뿐이었죠. 강태식은 승리자처럼 비웃으며 여자의 옷깃을 놓았습니다. 넌 오늘부로 주말 특근 3개월이야. 그리고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그는 거만하게 양복 소매를 털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로 몰랐습니다. 방금 자기가 늙은이라고 부른 그 설거지 알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 창업주의자 회장 신동호. 전국 47개 호텔과 리조트를 거느린 5조 원 규모의 관광 제국. 그 제국의 황제가 바로 저 낡은 앞치마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분노한 호랑이가 눈을 떴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나요?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날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날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심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본관 최상층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63빌딩과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전망이었어요. 하지만 72세의 신동우 회장은 그 풍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젊은 여성이 담겨 있었어요. 한소희, 외아들 신재민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였습니다. 아들은 이 호텔 그룹의 부회장이자 곧 그룹 전체를 물려받을 후계자였어요. 그런 아들이 평범한 연애 코디네이터와 결혼하겠다고 한 거예요. 동호는 사진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이마에 깊은 골이 패였죠. 고아 출신, 지방 관광대 졸업. 물론 스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어요. 평생 맨손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
그걸 모를 리 없었죠. 동호 자신도 시골 출신으로 서울역 앞 작은 여관에서 시작해 지금의 호텔 왕국을 일궜으니까요. 하지만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의 안주인. 과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동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어요. 비서실장 박성민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55세인 그는 25년 넘게 동호의 곁을 지켜온 오른팔이었죠. 성민은 침통한 표정의 회장을 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밤이 깊었습니다. 동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고뇌가 뒤섞여 있었죠. 성민아, 내 생각은 어떠냐?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재민이의 반려자로 충분한 그릇인지. 박성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사람은 이력서로만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보셔야죠. 동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성민의 말이 그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죠. 본 모습이라.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성민이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제 생각에는요.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요. 동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한강 위로 반짝이는 다리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그 풍경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때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지. 성민은 회장의 말뜻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직접 낮은 곳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호가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가장 무시받기 쉬운 자리가 어딜까? 주방 설거지 보조지. 연회장 뒤편에서 접시 닦고 쓰레기 치우고. 그런데 손님들, 직원들, 임원들,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어. 내가 그 자리로 가야겠어. 성민의 눈이 커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성민아, 내가 현장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거야.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말이야. 그렇다면 회장님, 저희 비서실에서 한 명을 연애팀에 보내겠습니다. 신입 코디네이터로 위장해서 한소의 코디네이터의 실무 능력과 인성을 매일 보고하도록 하죠. 동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특명을 주지. 소희의 모든 것을 보고하되 우리 비밀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건강 문제로 한 달 요양을 간다고 해. 그러면 직원들이 의심 안 할 거야. 당분간 부회장인 재민이가 업무를 대행하고 며칠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의 회장의 요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낡은 주방 보조 유니폼을 입고 등이 구부정한 채 후문으로 출근하는 노인. 그가 바로 신동우 회장이라는 것을요. 낡은 안경, 투박한 사투리, 이마에 땀띠. 완벽하게 변장한 동호는 이제 그냥 신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둑한 시간이었어요. 동호는 거대한 호텔 주방 한켠에서
식기세척기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감싸고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손에는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접시를 닦았습니다. 평생 고급 양복만 입어왔던 손이었어요. 최고급 만년필만 잡아왔던 손이었죠. 그 손이 지금은 기름때 묻은 접시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환하게 웃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한소희. 그녀가 바로 아들의 약혼녀였어요. 어르신, 새로 오셨나 봐요. 여기 물 한 잔 드세요. 새벽 근무 힘드시죠? 소희는 공손하게 물컵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동호는 그 모습에 살짝 놀랐어요. 대형 호텔의 연애 코디네이터가 주방 설거지 알바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다니.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목에 걸린 사원증을 보니 연애팀 한소의 코디네이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아가씨. 소희는 다시 한번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연회장 쪽으로 걸어갔죠. 동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하던 동호는 자신의 사물함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따뜻한 삼각김밥 2개와 커피 한 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새벽 근무하시느라 힘드시죠? 힘내세요.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짧은 문장. 동호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회장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강태식 연회 총괄 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동호는 조용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연회장 백스테이지에서 강태식이 소희에게 서류 뭉치를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하지만 소희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지방대 출신이 그렇지. 기본도 안 돼 있어. 연회장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보고 있었죠. 소희는 흩어진 서류를 모두 주워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억울함. 동호는 멀리서 지켜보며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동호가 연회장 뒤편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술에 잔뜩 취한 강태식이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거래처 사장들과 2차를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죠. 그의 눈이 동호에게 멈췄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다가와 동호의 앞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야, 너 오늘 VIP룸 접시 깨진 거 내가 그런 거지? 동호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른다고? 이 늙은이가 거짓말을 해? 강태식이 주먹을 치켜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이사님, 소희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그녀가 강태식의 팔을 붙잡았죠. 이사님, 이분은 오늘 VIP룸 담당이 아니셨어요. 접시는 제가 확인할게요.
강태식의 충혈된 눈이 소희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강태식을 부축해 로비 소파까지 데려갔습니다. 이사님, 많이 취하셨네요. 제가 대리기사 불러드릴게요. 동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든 소희. 그녀의 어깨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용기는 누구보다 컸습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하고 강태식이 떠난 뒤 소희가 다시 동호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동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기 때문이죠.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 소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뭐려? 당연한 거죠. 어르신, 늦었으니 퇴근하세요. 그녀가 돌아서 걸어가는 뒷모습. 동호는 오랫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동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주방 한켠 작은 휴게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술 취한 임원 앞에 막아선 소희. 낡은 앞치마를 두른 늙은이를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든 젊은 여자.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동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음날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태식의 진짜 본색이 드러나는 날, 그리고 소희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는 날이, 호랑이는 아직 발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톱이 드러나는 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호텔 그룹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글로벌 갈라 디너 프로젝트. 전 세계 20개국 VIP들을 초청하는 초대형 연회였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의 글로벌 명성이 결정될 수도 있었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연회장 대회의실에서 강태식 연회 총괄 이사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연회팀, 주방팀, 하우스키핑, 로비 서비스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태식의 눈은 야망으로 번뜩이고 있었어요. 그는 회의 자료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 승진이 걸린 일이야. 누구든 실수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각오해. 그의 시선이 소희에게 멈췄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한 코 뒤, 내가 지방대라고 무시당하기 싫으면 결과로 보여줘. 해외 유명 호텔 갈라 디너 사례 다 리서치해서 우리 호텔에 맞는 콘셉트와 연출 플랜까지 다 짜와. 소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내게 국어에 능통한 소희에게 해외 리서치는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기한이었죠. 강태식은 고작 사흘의 시간만 주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에게 몇 주씩 주어지는 업무. 소희에게만은 사흘 안에 끝내라고 한 거예요. 노골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소희의 사투가 시작되었어요. 호텔 백오피스의 불이 꺼진 뒤에도 소희의 자리만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 앉은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 위를 두드렸죠.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파리 리츠,
런던 클라리지스, 두바이 버즈 알 아랍. 세계 최고급 호텔들의 갈라 디너 사례를 분석하고 번역하고 정리하는 작업. 정말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 파견된 신입 코디네이터 정민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소희가 새벽 3시가 넘도록 자리를 지키는 모습,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려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모습까지. 민서는 그 모든 것을 스마트워치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로 전송했어요.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소희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 자신을 보았어요. 헬쑥하게 야윈 볼, 푹 꺼진 눈, 그리고 갈라진 입술.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문지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버텨야 해. 나를 믿어준 사람을 위해서. 셋째 날 새벽, 소희는 마침내 기획서를 완성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전 세계 명품 호텔들의 갈라 디너 분석, 그리고 그랜드 팰리스 호텔만의 차별화된 콘셉트와 연출 플랜이 담겨 있었죠. 한국의 세계를 품다라는 테마 아래 한복을 모티브로 한 테이블 세팅, 사물놀이와 국악 오케스트라의 콜라보레이션 한식 코스, 요리의 파인 다이닝 해석까지. 소희는 완성된 파일을 저장하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사흘 동안 겨우 6시간밖에 자지 못한 탓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강태식이 소희의 기획서를 보고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한 코디 발표할 때 쓸 대본도 다 작성해. 슬라이드 노트에 대사 넣고 오늘까지 가져와. 소희는 밤새워 만든 자료에 발표 대본까지 정성스럽게 작성했습니다. 임원 회의 날이 밝았어요. 소희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밤새워 만든 기획서가 담긴 USB. 강태식이 그걸 당당하게 들고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문이 닫히고 소희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와 땀이 담긴 기획서, 발표 대본까지 전달한 자료를 강태식이 마치 자기 것처럼 발표할 거였죠. 하지만 말단 코디네이터가 총괄 이사에게 제 이름을 넣어달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감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획이네요. 한국의 미를 이렇게 세련되게 풀어내다니. 강 이사님, 역시 연회의 마이더스 손이시네요. 강태식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직접 구상한 콘셉트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만들었죠. 그 순간 복도에 서 있던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소희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버티자. 내 실력은 어디 안 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바로 그때 재민과 마주쳤어요. 재민은 소희의 창백한 얼굴과 부은 눈두덩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소희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당장이라도 강태식에게 달려가 따져 묻고 싶었죠. 하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지면 소희는 줄을 잘 선 직원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 테니까요. 화장 지워졌네요.
수고했어요. 재민은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소희에게 등을 보인 채 재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 텅 빈 사무실. 소희의 책상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피로 회복제와 초콜릿, 그리고 작은 메모. 힘내세요. 소희는 그것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재민이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한편 민서는 강태식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축배를 들러나간 강태식. 그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 민서는 몰래 그의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 숨겨진 서류 한 뭉치를 발견했어요. 식자재 납품업체 리베이트 명단. 연회 총괄 이사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한 장씩 촬영했습니다. 강태식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소희는 자리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구내식당으로 갔지만 그녀는 밀린 업무 때문에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주방 보조 유니폼을 입은 동호였어요. 이것 좀 먹어요. 그의 손에는 따뜻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남은 재료로 간단히 만들었다고 했지만 정성스럽게 담긴 음식이었어요. 아이고 아가씨, 이런 걸 왜? 몸 상해가며 일하는 거 아니야. 젊을 때 건강 지켜야 늙어서 안 고생해요. 소희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호텔에서 자신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늙은 설거지 알바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동우는 연회장 뒤편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소희를 보았어요. 해외 호텔 관계자와 영상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로 강태식이 망쳐놓은 협력 일정을 수습하고 있었죠. 침착하게 상대방을 설득하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소희. 동우는 그 모습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런 인재가 왜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날 오후 재민 부회장이 연회팀을 방문했어요. 그는 글로벌 갈라 디너의 세부 예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기획서를 직접 쓴 게 아니니 세부 내용을 알 리가 없었죠. 재민이 회의실을 나간 직후 강태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한 코 뒤, 네, 이사님. 소희가 다가오자 강태식은 책상 위에 두꺼운 기획서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질문이 나오게 기획서를 이따위로 써? 예산 수치를 엉망으로 넣어서 내가 망신당했잖아. 그리고는 그 기획서 뭉치를 소희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퍼벅.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어요. 그 사이로 소희의 굴욕적인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볼에 종이가 스친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주방 쪽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동호.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내리쳤어요. 저놈이 정말 죽고 싶은 게로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늙은 설거지 알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 온 호랑이의 포효였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동우는 이를 악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저놈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놔두자.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어요. 기획서 사건 이후 강태식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소희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어요. 회의 시간에 소희가 의견을 내면 못 들은 척 무시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소희와 어울리지 말라고 은근히 압박을 넣었죠. 소희의 책상 위에는 전에 없던 잡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견뎌냈어요. 엉망이 된 스케줄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고 누군가 일부러 삭제해버린 파일을 밤새워 다시 작성했죠.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던 소희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럴 땐 가끔 하늘도 보고 그래요. 주방 보조 유니폼을 입은 동우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그녀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늘을 봤네요. 동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소희에 대한 안타까움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 중대한 일정이 잡혔습니다. 해외 파트너 호텔 5곳과의 화상회의, 글로벌 갈라, 디너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였죠. 강태식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당일 오전, 강태식은 부산하게 서류를 챙기는 척하더니 갑자기 소희를 불렀어요. 한 코디, 나 급한 외부 미팅이 생겼어. 오늘 화상회의는 내가 알아서 해.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해외 파트너 호텔 총지배인들을 혼자서 상대하라니요. 그것도 아무런 준비 없이 당일 통보로요. 이사님,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팀원 1~2명이라도. 강태식은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너 말고 영어 제대로 하는 놈이 없어. 내가 그냥 해. 그리고는 서류 가방을 들고 성큼 나가버렸습니다. 민서는 강태식의 행방을 추적했어요. SNS에서 그의 사진을 발견했죠. 골프장이었습니다. 호텔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총괄 이사는 골프를 치러 간 거예요. 민서는 재빨리 비서실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강태식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협조자를 구했어요. 한편 회의실에서는 소희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5개 화면에 각기 다른 나라의 호텔 총지배인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국,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UAE.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헤드셋을 쓰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어요. 왜 강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거죠? 그들도 바쁜 시간을 내서 참석했는데 담당 임원도 아닌 코디네이터가 예고 없이 나오니 기분이 나쁜 거였죠. 소희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사님께서 긴급 상황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소희의 진심 어린 사과와 겸손한 태도,
상대 측 총지배인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 후 4시간 동안 소희는 혼신의 힘을 다해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각 파트너 호텔의 요구사항을 정리했죠.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갈라 디너 콘셉트를 설명하고 세부 협력 계획안을 조율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프랑스 측 총지배인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오늘 브리핑과 협의 정말 훌륭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강의사보다 훨씬 낫네요. 소희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그 시각 골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식자재 납품업체 사장들과 내기 골프를 치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어요. 캐디가 따라주는 맥주를 홀짝이며 그는 목소리를 낮췄죠. 강 이사님, 다음 납품 계약도 연장되는 거죠? 걱정 마. 내가 그랜드 팰리스 식자재 납품은 꽉 잡고 있으니까. 그 대신 다음 계약 때 물량 좀 부풀려서 넣어줘. 차액은 내가 챙길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사님.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소희는 회의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또다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4시간짜리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각 파트너 호텔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소희는 마침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였어요. 너무 지쳐서 몇 분만 쉬려고 했던 거죠. 그때 누군가 살며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재민이었어요. 그는 소희의 자리로 다가가 잠든 그녀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눈가, 그리고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 재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캐시미어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희에게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어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희는 누군가 덮어준 담요에서 깨어났어요. 따뜻한 온기에 잠시 멍하니 담요를 바라보던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 어르신이 왔다 가셨나 보네. 소희는 담요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어르신, 이거 감사합니다. 덕분에 따뜻하게 잤어요. 동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담요를 덮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담요를 받았어요. 그래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바로 그 순간 동호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버티는 이유,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 때문이라는 것을 동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의심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강태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호텔 내에 감사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들통날 경우를 대비해 방패막이를 세우기로 결심했어요. 그 방패막이가 바로 소희였습니다. 강태식은 납품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담당자 란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 자리에 한소희라고 적어 넣었죠. 다음 날 아침 강태식이 소희를 불렀습니다. 한 코디, 좋은 소식이야.
이번 갈라 디너 식자재 납품 계약건 책임자로 내 이름을 올렸어. 내가 특별히 해준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소희는 영문을 몰랐어요. 갑자기 왜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걸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강태식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문제가 터지면 모든 책임은 소희에게 돌아갈 거예요. 자신은 깨끗하게 빠질 수 있죠. 바로 그 순간 동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 박성민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들려왔어요. 회장님, 강태식이 한소의 코디네이터 명의로 사고를 쳤습니다. 납품 계약 담당자를 몰래 바꿔치기 했어요. 동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알았다. 모든 증거를 확보해. 전화를 끊은 동호는 창문 너머로 호텔 본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어요. 소희는 아직 자신이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키는 눈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눈들은 악인의 모든 행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연애팀에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강태식이 부서 전체 회식을 선언한 거예요. 글로벌 갈라 디너 준비의 중간 성과를 축하한다는 것이었죠. 저녁 7시 회식 장소인 고급 일식집. 사시미 접시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고 사케가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강태식은 상석에 떡하니 앉아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이미 빈 사케 병이 3개나 놓여 있었죠. 자, 오늘은 다들 마음껏 마셔. 내가 쏜다. 직원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모두가 강태식의 눈치를 보느라 긴장하고 있었죠. 그때 강태식의 시선이 소희에게 멈췄습니다. 한 코디, 왜 술을 안 마셔? 상사가 주는 술은 보약이라고 했어. 그는 소희의 빈잔에 독한 사케를 가득 따랐어요. 술이 잔 가장자리까지 찰랑거렸습니다. 소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총괄 이사의 압박 앞에서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감사합니다. 소희는 억지로 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독한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굴이 금세 붉어졌어요. 강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노골적인 공격을 시작했어요. 야, 다들 알아? 우리 한 코디가 고아 출신의 지방대 나온 거. 그런 애가 이 호텔에 붙은 건 다 내 덕이야. 내가 얼마나 예뻐해서 키워주는데. 회식 자리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소희를 두둔하지 않았죠. 소희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민서는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태식의 폭언이 모두 기록되고 있었어요. 술이 몇 순배 더 돌자 강태식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흐려지더니 갑자기 소희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야, 한코디. 우리 기분 좋게 러브샷 한번 하자. 소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 팔짱 끼고 한잔하자고. 강태식의 손이 소희의 허리를 감싸려 했습니다. 그 순간 소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의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축축한 손의 감촉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서며 강태식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이사님, 많이 취하셨습니다. 그만하시죠. 소희의 목소리가 회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젓가락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죠. 강태식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다고 느낀 그는 이성을 잃었어요. 어머, 이게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그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너 미쳤어? 상사한테? 당장 호텔 돌아가서 갈라 디너 세팅 플랜 전부 다시 검토하고 퇴근해. 소희는 그 자리에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소희는 회식장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그녀의 붉어진 볼을 스쳤어요. 술기운과 억울함이 뒤엉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꿋꿋이 걸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민이었습니다. 오늘 회식이라 했지. 저녁은 맛있게 먹었고, 재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이 느껴졌어요. 소희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회식하다가 야근하러 들어가요. 오늘은 또 몇 시까지 할 건데? 재민의 목소리에 너털 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끊은 뒤 소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어두운 밤하늘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처럼요. 회식이 끝난 다음 날, 강태식은 비열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을 노렸어요. 직원들이 모두 구내식당으로 간 사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조작 파일들이 들어 있었죠. 그는 재빨리 소희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소희의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갔습니다. 총괄 이사인 그는 비상시를 대비해 모든 직원들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USB에 담긴 파일들을 소희의 폴더 여러 곳에 분산시켜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식자재 납품업체와의 불법 거래 내역서, 가짜 장부, 허위 리포트, 모두 소희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며진 조작 문서들이었습니다. 강태식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내가 범인이야, 한소희. 바로 그때 민서가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던 민서는 유리창 너머로 강태식을 보았어요. 소희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총괄 이사가 왜 남의 자리에서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 걸까요? 민서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복도 모퉁이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강태식이 USB를 뽑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였죠.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강태식이 무언가 큰 조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강태식의 두 번째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식자재 납품업체 사장을 매수해 허위 진술서를 만들었어요. 소희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었죠. 완벽한 거짓말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호텔 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 코디가 뒤로 돈을 챙긴대. 납품업체랑 뭔가 있다더라. 소희는 영문도 모른 채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일부러 피하는 동료들, 소희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어느 날 오후 소희는 서류를 찾으려고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갈색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죠. 소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소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빽빽하게 쌓인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죠. 이게 뭐야? 소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왜 자신의 서랍에 이런 돈을 넣어둔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거기 움직이지 마. 강태식이 감사팀 직원 3명을 대동하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연극적인 분노가 서려 있었죠. 한 코디, 그게 뭐야? 설마 그 돈이 뇌물이야? 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돈봉투가 마치 자신을 범인으로 만드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저도 방금 처음 발견한 거예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실망이야, 한 코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감사팀 직원들이 소희의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작된 불법 거래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모든 정황이 소희를 횡령범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이 없었죠. 민서는 이 모든 광경을 복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강태식의 조작이 시작됐습니다. 역공 프로그램 가동하겠습니다. 소희가 감사실로 연행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1층 로비를 지나며 주방 쪽 복도에서 멈춰 섰어요. 신 어르신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죠. 동우는 주방 입구에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동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희는 그 눈빛에서 이상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힘이 났죠.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재민이 감사팀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한소의 코디네이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팀장은 단호했어요. 부회장님, 현장에서 수천만 원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부회장님이라도 공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재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 보였으니까요. 감사 조사는 사흘간 계속됐습니다.
소희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차가운 조사실에 앉아야 했어요. 감사팀 직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쉴 새 없이 쏟아졌죠. 하지만 소희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컴퓨터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소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감사팀 직원들도 내심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범죄자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조사가 끝난 후 소희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은 소희를 대놓고 피했고 누군가는 뒤에서 수군거렸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저러고도 출근을 해? 소희는 그 시선들을 견디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무너지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요. 그때 강태식이 소희를 불렀습니다. 한 코디, 이리 와봐. 연애팀 전원이 보는 앞이었어요. 강태식은 직원들 한가운데 서서 소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소희가 다가가자 강태식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기회를 줬잖아. 자백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발뺌이야? 이사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야 했죠. 이사님이 하신 리베이트와 장부 조작,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시고 사과하십시오. 순간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소희가 총괄 이사에게 대든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강태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눈에 핏줄이 섰어요. 이성을 잃은 그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그리고 다음 순간 날카로운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퍽! 강태식의 손바닥이 소희의 뺨을 강하게 후려친 거예요. 소희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그녀의 볼이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머리카락이 흩어지며 얼굴을 가렸죠. 사무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충격에 빠져 굳어 있을 뿐이었죠.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부어오른 뺨 위로 눈물이 타고 내려갔죠.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소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강태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사님, 지금 하신 행동, 평생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단했죠. 오히려 강태식이 움찔할 정도였습니다. 주방 쪽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동호.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 동호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생 재계를 호령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이토록 분노한 적은 없었어요. 자신이 일궈온 호텔이 저런 악인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견딜 수 없었죠.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놈을 완벽하게 끝장낼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소희가 출근하자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서였어요. 귀하는 사규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인해 즉시 해고됨을 통보합니다. 소희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강태식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내 발로 짐 싸서 나가. 소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찍었던 사진이 담긴 액자, 머그컵, 작은 선인장 화분, 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상자 하나에 다 들어갔죠. 직원들은 고개를 돌린 채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소희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소희가 짐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자 강태식이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저 여자 호송해. 보안 요원 2명이 소희의 양옆에 섰어요. 마치 범죄자를 연행하듯 그녀의 팔을 붙잡았죠.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소희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묵묵히 걸어갔죠. 로비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시선이 그녀를 향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그녀의 머리 위에서 빛났어요. 5년 동안 손님들을 맞이하며 걸어 다녔던 로비. 이제 그곳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는 거예요.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보안 요원이 소희의 팔을 놓았습니다. 소희는 건물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어요.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죠. 손에 들린 짐 상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그랜드 팰리스 호텔 본관을 올려다보았어요. 50층 높이의 웅장한 건물.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서울의 랜드마크. 그곳에서 5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곳이었죠. 이제 그곳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는 거예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뺨을 맞았을 때도 해고 통보서를 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건물 밖에 홀로 서 있는 이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코 뒤 강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소희를 따라 나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죠. 감히 누굴 건드려? 경찰 조사나 잘 받아. 소희는 고개를 돌려 강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걸어갔죠. 소희는 정문을 피해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주방 직원들의 출입구가 있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인사해야 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주방 후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신 어르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소희가 다가가자 동호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당분간 인사 못 드릴 것 같아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르신이 건네주신 도시락, 따뜻한 말씀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동호는 아무 말 없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 동호가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가 전해졌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에요. 기억하세요. 소희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위안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죠. 소희가 떠나자 동호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회장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한편 민서는 연애팀의 모든 데이터를 비서실 보안 서버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삭제한 파일들, 조작한 기록들, 그리고 숨겨둔 비자금 장부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도 빠짐없이 복사되고 있었죠. 민서의 손가락이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 창립 기념 만찬 전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강태식은 지인들과 비싼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희를 제거했다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죠. 그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거드름을 피웠어요. 이제 그랜드 팰리스, 내 앞길에 거칠 게 없어. 창립 기념 만찬에서 올해의 공로상도 받고 곧 부사장 승진이지. 그는 자신의 미래가 탄탄대로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자신의 모든 범죄가 이미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비서실장 박성민은 회장실로 돌아온 동호에게 최종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태식의 내연녀 명의 계좌와 해외 비자금 세탁처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동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내일이다. 내일 창립 기념 만찬에서 그랜드 팰리스의 암세포를 도려낼 거야. 전 직원 참석시켜.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재민은 소희의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불을 끈 채 밤새 그녀를 지키고 있었죠. 소희가 집에 무사히 들어간 것을 확인했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소희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겠죠.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것이 그를 짓눌렀죠. 조금만 더 기다려. 재민이 최고의 변호인단을 통해 찾은 강태식의 납품업체 매수 증거. 그것은 비서실장에게 이미 전달된 상태였어요. 그는 소희의 방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나. 같은 시각 소희는 집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강태식이 가로챘던 모든 프로젝트의 진짜 원본 기획서들이었죠. 소희는 호텔 서버에 올리기 전에 항상 자신의 개인 드라이브에 백업을 해두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몰래 기록해둔 총괄 이사의 지시일지도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그 기록에는 강태식의 부당한 지시와 폭언, 부당행위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소희는 이 자료들을 하나씩 출력하며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해고당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 시간 동호의 집. 그는 옷장 앞에 서서 오래된 정장을 꺼내 들었어요. 수십 년 전 그랜드 팰리스 호텔 1호점을 창업할 때 처음 맞췄던 바로 그 정장이었죠. 동호는 정장을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역 앞 작은 여관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일궈온 세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내일 내가 만든 호텔을 더럽힌 놈을 내 손으로 처단하겠다. 그는 오래되고 낡은 정장을 조심스럽게 걸어두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새벽녘 민서가 소희의 집을 찾아왔어요. 벨을 누르자 소희가 나왔습니다. 민서 씨, 이 시간에 여긴 왜? 선배님, 신재민 부회장님이 제게 부탁한 거예요. 민서는 빙긋이 웃고는 빠르게 집을 떠났습니다. 소희가 커다란 쇼핑백을 열어보자 깜짝 놀랐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창립 기념 만찬 초대장과 함께 재민이 준비한 고급 드레스가 들어 있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본관 건물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창립 40주년 기념 만찬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아무것도 모른 채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그는 오늘 올해의 공로상을 받을 꿈에 부풀어 있었죠.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오늘이 그의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호랑이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창립 기념 만찬장인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랜드 볼룸.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연회장이었어요.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수천 개의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사, 재계 인사, 유명 셀러브리티들이 모여 있었죠.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의 40년 역사를 축하하는 성대한 자리였습니다. 강태식은 단상 가장 가까운 VIP 좌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어요. 오늘 공로상을 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죠. 그때 행사장 입구가 술렁거렸습니다. 초라한 차림이 아닌 고급 드레스를 입은 소희가 당당하게 들어서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 해고당한 직원이, 범죄자 취급을 받던 여자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연회장에 나타난 거예요.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강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희에게 다가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해고된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는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이 여자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소희를 둘러쌌어요. 소희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경호원을 거느린 남자가 들어왔어요. 최고급 이탈리아산 구두를 신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턱시도, 꼿꼿하게 편 어깨,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눈빛.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 신동호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왜 여기 계셔? 요양 중이시지 않았나? 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동우는 천천히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죠. 그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강태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죠.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우가 소희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보안 요원들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물러서.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소희에게서 물러났어요.
누구도 회장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었죠. 소희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눴던 신어르신, 도시락을 건네주던 그 노인이 바로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의 회장이라니요. 소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르신이 회장님이셨어요? 동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많이 놀랐지? 나를 따라오시게. 동우가 소희의 손을 이끌어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내주었어요. 강태식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창백해져 있었죠. 바로 그때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암전 속에서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무대 위 대형 스크린 3개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은 강태식이 소희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고화질로 선명하게 촬영된 그 영상. 강태식의 광기 어린 표정과 소희의 굴욕적인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연회장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세상에, 저게 뭐야? 직원을 저렇게 때리다니. 두 번째 영상은 강태식이 소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승진을 미끼로 은밀한 만남을 요구하는 추악한 내용. 그것이 스크린 가득 펼쳐졌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강태식의 비리 내역이었어요.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목록, 골프장에서 뒷돈 거래를 약속하는 녹음 파일, 내연녀 명의로 세탁한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선명한 화질로 상영됐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강태식이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그는 스크린을 향해 달려가며 고함을 질렀죠. 당장 안 꺼?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은 이미 경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무대 중앙에 동우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주방 보조 앞치마가 들려 있었죠. 그는 그 앞치마를 천천히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난 몇 주간 이 호텔의 주방 설거지 보조로 일했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 종류의 인간을 보았습니다. 동호의 시선이 강태식에게 향했습니다. 권력을 악용해 약자를 짓밟고 남의 공을 가로채고 호텔 돈을 횡령하는 짐승 같은 인간. 그리고 그의 시선이 소희에게로 옮겨갔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재. 동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능한 인재가 쓰레기 밑에서 썩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저런 자에게 우리 그룹의 핵심 부서를 맡기려 했다니. 내 눈이 잠시 멀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왕의 일갈이었습니다. 강태식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거죠.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바닥을 기어 동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모아 빌며 눈물까지 흘렸죠. 제발 살려주십시오.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호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강태식의 손을 툭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소의 코디네이터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마. 이 자리에서 빌어봐라. 그래도 안 된다. 강태식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동호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행사장 뒤편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식을 폭행, 공금 횡령, 성추행 미수,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강태식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회장님,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강태식의 절규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호는 소희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소의 코디네이터, 이리로 올라오게. 소희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에 올랐어요. 동호 앞에 서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호가 소희에 부어올랐던 뺨을 안쓰럽게 어루만졌어요. 고생 많았구나. 내가 버텨준 덕분에 이 호텔의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었다. 그리고 동호는 마이크를 들어 전 사원에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강태식을 파면합니다. 그리고 한소희를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의 새로운 연회 총괄 이사로 임명합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어요. 말단 코디네이터에서 총괄 이사로의 파격적인 승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가 퍼져나가 순식간에 연회장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한소희, 한소희. 사람들이 소희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억울했던 시간들, 뺨을 맞으며 삼켰던 분노, 해고당하며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그때 재민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소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를 믿었지만 모두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재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희는 재민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믿음이 나를 견디게 했어요. 두 사람은 전 직원 앞에서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연회장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동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동호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어요. 내가 설거지 알바로 있을 때 소희가 건넨 따뜻한 도시락 하나. 그 작은 배려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저는 그녀의 한결같은 태도와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 아들의 반려자로 그녀를 인정합니다. 연회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희는 동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동호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주방 보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밝은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랜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창립 기념 만찬 다음 날,
뉴스와 인터넷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 사건으로 뒤덮였습니다. 회장이 설거지 알바로 잠입해 내부 비리를 파헤쳤다는 이야기. 그것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호텔 그룹 회장의 파격 행보, 주방 보조 변장으로 횡령 적발, 지방대 출신 코디네이터, 억울한 누명 벗고 총괄 이사 승진.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소희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성공 스토리가 연일 보도됐죠. 하지만 소희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연애 총괄 이사로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소희가 연애팀에 첫 출근을 한 날,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전날까지 그녀를 무시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회의실에 직원 전원을 소집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소희에게 집중됐습니다. 소희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러분도 피해자였어요. 잘못된 권력 아래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그걸 압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호텔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새로운 연애팀을 만들어 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가 퍼져나가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그동안 자신들이 소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떠올리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소희는 그런 그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한편 법원에서는 강태식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강태식은 폭행, 횡령, 업무상 배임, 성추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어요.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죠. 재판 첫날 강태식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호화로운 양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그가 이제는 죄수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죠. 방청석에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 직원들과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소희도 있었어요. 증인석에 선 납품업체 사장이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에게 강요받아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소의 코디네이터에게 돈을 건넨 적은 없습니다. 모든 리베이트는 강태식에게 갔습니다. 다음 증인은 소희였어요. 저는 5년간 강태식 밑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총괄 이사의 비리를 알게 됐을 때 그는 저를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제 컴퓨터에 조작된 파일을 심고 제 서랍에 현금을 넣어 저를 횡령범으로 만들려 했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소희는 계속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저는 뺨을 맞았고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모욕당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희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을 때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했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소희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어요. 한 이사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소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의 재판은 진실이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에요. 저는 앞으로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로 빠져나온 소희 앞에 재민이 서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향해 걸어갔죠. 차 안에서 재민이 소희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멋있었어. 소희는 재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한편 동호는 회장실에서 비서실장 박성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태식 재판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까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 그룹에 숨어 있는 다른 썩은 부분들도 다 도려내야 해. 이제 달라져야지. 소희 같은 인재가 제대로 인정받는 호텔을 만들겠어. 그날 저녁 동호는 재민과 소희를 자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세 사람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따뜻한 가정식 요리가 테이블 위에 가득했죠. 소희야, 내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소희의 볼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재민이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동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좋은 날로 잡아라. 세 사람은 웃으며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소희와 재민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그룹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동호 회장은 소희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아들에게 넘겨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재민아, 이 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다오. 네, 아버지.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소희는 축의금 전액을 현장직 복지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총괄 이사로서 첫 번째 결제를 올렸어요. 호텔 주방 직원들의 휴게실과 사물함을 호텔 스위트룸 수준으로 리모델링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소희의 제안에 동호 회장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경영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호텔도 리조트도 아니었어. 바로 내 며느리였지. 한편 강태식은 교도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현장직 복지센터 설립. 한소의 이사의 첫 번째 프로젝트. 강태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짓밟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당당하게 대우받고 있었어요. 자신이 뺨을 때렸던 여자가 이제 총괄 이사가 되어 호텔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미친 듯이 벽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보냈고 통장 잔고는 모두 압류되어 제로가 되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사라지고 차가운 교도소 바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로비에서는 명품 슈트를 입은 임원들이 주방 직원과 미화원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소희가 만든 변화였어요. 손님보다 먼저 직원을 존중하라는 새로운 철학이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소희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호 회장 댁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동호는 처음으로 손주를 안게 될 생각에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미는 늦게 퇴근하는 소희를 위해 직접 차를 몰고 와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당신이 힘들까봐 내가 더 노력할게. 고마워요. 당신 곁에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는 정식으로 연애팀에 발령받아 소희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강태식 시절의 잔재를 하나씩 지우며 새로운 호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 동호 회장이 옷장 앞에 섰습니다. 낡은 주방 보조 앞치마를 꺼내 들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입었던 그 앞치마였습니다. 동호는 그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내가 가봐야 할 현장이 많아. 비서실장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설마 또? 그래. 이번에는 제주도 리조트야. 거기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동호는 다시 낡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투박한 말투, 낡은 안경. 다시 한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이 되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1년 후 소희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첫걸음마를 떼던 날이었어요.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동호 회장의 낡은 앞치마 끈을 잡고 방긋 웃었습니다. 동호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손주 할아버지 닮아서 현장을 좋아하나 보구나.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피보다 진한 존중의 가치로 묶인 가족이었어요. 어느 날 소희는 신입 직원 연수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단상에 선 소희는 수백 명의 신입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은 반드시 누군가의 눈에 보석으로 발견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었어요. 신입 직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주한 가장 낮은 곳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할 하늘의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잊지 마세요. 석양이 지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 옥상 정원. 동호와 소희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붉은 빛이 퍼져나갔어요. 그들이 일궈온 호텔들이 저 멀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네, 아버님. 동호가 소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건넨 따뜻한 도시락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구나. 소희는 아무 말 없이 동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야. 넌 그 순간에도 한결같았어. 그게 바로 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가장 귀한 유산이야.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쌌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의 새로운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친 누군가가
혹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당신이 오늘 마주한 가장 낮은 곳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하늘의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기적은 대단한 비결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도시락 하나를 건네는 그 작은 진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런 따뜻한 기적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